그동안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1학년 1학기4 마지막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를 신청하실 분들은요, 교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미리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그래프라는 걸 보게 될 텐데요. 자, 그래프 위에는 뭐 도형도 있고 점도 있을 텐데, 사실 어떤 도형이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래프 도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은 누구다? 점이에요, 점. 자, 그러면 점은 어떻게 표현하냐? 이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점은 어떤 곳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표현 방법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점들이 어떤 곳에 살고 있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큰 그림을 보니까 점은 이렇게 수직선 하나짜리에서도 살 수 있고요. 이런 수직선 하나짜리에서도 살고 있고요. 이렇게 수직선 두 개로 이루어진 이런 그림, 이런 평면 위에도 점이 막 이렇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보통 2, 3학년 이과수학을 택하면 보게 되는 기하에서는요. 공간입니다. 입체적인 공간에도 이렇게 점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점은요. 그냥 이렇게 점 이럴지 몰라도요. 사실은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의 수준에 맞춰진 어떤 표현법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선 수직선 위에 살고 있는 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이런 축들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기준점을 갖고 있지. 자, 그 기준점이 보통 뭐다? 여기에서는 요 0이에요. 우리는 보통 요런 0이 나오는 기준이 되는 녀석을 원점오라고 부르죠. 원점오라고 부르는데 수직선이 하나일 때 요 녀석의 좌표란 뭐냐면요. 숫자를 이용해서 그 점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걸 말해요. 이때 우리는 어떤 숫자를 쓰냐면 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어떤 점이 요번에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이 점의 이름이 A예요. 그러면 우리는 A라는 점은 수직선이 없어도 딱 좌표만 보고도 얘는 수직선이 어디에 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게 이 점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뭐라고 쓰면 될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자, 여기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은 수직선이 없어도 뭐라고 쓰면 참 좋겠다? -3이라고 쓰면 이 점이 어디에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우린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좌표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수직선이라 부르는데 이렇게 선이 하나 쭉 그어져 있는 건 수직선이라고 부르는데 수직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점의 좌표를 오직 숫자 하나로만 나타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두 번째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점의 위치를 수치로 표현한 걸 좌표라고 한다 그랬죠? 그런 좌표를 나타낼 수 있는 평면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 녀석을요, 좌표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요, 좌표를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 녀석들을 좌표 공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수직선, 좌표 평면, 좌표 공간이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볼까? 자, 좌표 평면이 사실은 우리가 다루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밑에 나오는 좌표 공간은 문과 학생들은 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나 봐 이러고 가볍게 넘어가도 되지만 좌표 평면은 정말 진지하게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좌표 평면엔 축이 몇 개가 나와 있어요. 2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 2개의 수직선에 대해서 각각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우선은 요 가로 라인으로 가는 요 축을요. X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고요. 세로 라인의 요 축을 Y축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X축, Y축, X축, Y축. 그런데 솔직히 얘기할까? 자, 수학이 어려워졌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X축, Y축의 XY는 그냥 관례적으로 쓰는 것뿐이다.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V가 되고 이런 다양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그냥 알파벳일 뿐이야 라고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요 뭐 배운 김에 살짝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은 뭘 배우는지 보고 가면 좋겠죠? 자, 언니 오빠들에게 있어서 축은 여기 있죠? 얘를 X축이라고 불러요.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튀어나오는 축,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축을 Y축이라고 부르고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는 이 축을 Z축이라고 부릅니다. X, Y, Z.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축들, X축, Y축 이런 걸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좌표축이라고 불러요. 아, 좌표축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그림인 좌표 평면에서는 X축과 Y축을 통틀어서 좌표축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면 좌표 공간에서 X축, Y축, Z축을 통틀어서 좌표축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좌표 평면에 있는 점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 우선 이 녀석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가장 X축과 Y축의 교점인 이 점을 가장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점이다라고 해서요. 얘를 원점 O라고 보통 부릅니다. 얘를 원점 O라고 불러요. 자, 이 녀석도 점이지. 그러면 원점 O는요, 선생님 어떻게 표현이 되는데요? 얘는 X좌표도 0, Y좌표도 0이므로 0,0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응?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이라고 묻는다면 한번 볼까? 자, 여기 위에 점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이 점의 이름을 A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은요, 항상 이렇게 좌표축이 2개니까요, 숫자 2개로 써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냐면요, 앞자리에는 무조건요, X좌표를, 뒷자리에는 무조건 Y좌표를 써줘야 돼 라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앞자리에 오는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X좌표라고 부르고요. 뒷자리에 오는 녀석을 Y좌표라고 부릅니다. 절대로 이 순서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그러면 X좌표는 이렇게 슉 내렸을 때 X축 위에 있는 숫자를 읽어주면 돼요. 3. 그리고 얘도 슉 Y축의 방향에 수선의 발을 떨궜을 때 X축의 방향에 수선의 발, Y축의 방향에 수선의 발을 떨궜을 때 거기에 보이는 숫자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축이 2개일 때는 숫자 2개로 나타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와, 선생님 축이 3개잖아요. 예, 3개예요. 이때 선생님이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까? 하나, 둘, 3칸, 4칸 요만큼 갈 거고요. 여기서는 1칸, 2칸, 3칸 갈 거예요. 자, 공간 좌표는 조금 어렵습니다. 공간 좌표에서는 내가 이렇게 직육면체를 그려주셔야 돼요. 직육면체를 그렸을 때 요 점, X축의 방향으로 내가 1칸, 2칸, 3칸, 4칸 같더라. 그러면 요 점을 선생님이 A라고 했을 때 X좌표는 4야. Y좌표는 1칸, 2칸, 3칸 같더라. Y좌표는 3이야. Z좌표는 원점으로부터 1칸, 2칸 같더라. 2야 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걸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데 와, 축이 3개니까 숫자 몇 개를 가지고 좌표를 표현한다? 3개를 가지고 표현하는구나. 자, 요 그림은 축이 2개니까 숫자 2개, 맨 위에 있는 그림은 축이 하나니까 숫자 하나로 표현하는구나. 아하, 점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 위치를 표현하는 게 달라지네 라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선생님은 요 점을 B라고 부를 거예요. 자, 여러분 노트에도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얘는 몇 콤마 몇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하셨어요? 자, 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X좌표는 마이너스 5인데, 그리고 Y좌표는 4인데, 마이너스 5,4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요번에는 요 점의 좌표를 선생님이 C라고 할 거예요. 자, 찍으셨습니까?
자, 점 찍고 몇 콤마 몇인지 적어보세요. 예, 다 적으셨어요? 슝 마이너스 3 콤마 슝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자, 요점 한번 해볼까? 자, 예, 얘를 D라고 할 겁니다. 뭐라고 쓸 거예요? X좌표는 6, Y좌표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생각할 거리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요. X축 위에 점을 한번 선생님이 보려고 해요. 이젠 그냥 불러만 봐. 자, 선생님이 여기 찍었는데. 자, 얘는 몇 콤마 몇일까? 네. 이 녀석은 1,0이에요. 자, 이 녀석은 몇 콤마 몇일까? 이 녀석은 3,0이에요. 자, 이 점은 몇 콤마 몇일까? 얘는요, 4,0이에요. 그럼 요번엔 요 점은 시작. 마이너스 2,0. 요 점은 마이너스 4,0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출제자가 점에 대한 정보를 잘 안 줬어. 그런데 이런 표현이 보이네. X축 위의 점이라는 말이 보이면 우리는 무슨 사실을 알 수 있냐면 X좌표는 사실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아하! X축 위의 점이면 Y좌표는 무조건 뭐밖에 안 나온다? 0밖에 안 나오겠구나 라는 거. 예, 요런 정보를 거저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와, X축 위의 점은 Y좌표가 무조건 몇이다? 0. X축 위의 점은 Y좌표가 무조건 몇이다? 0.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과 아주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여기 점 하나 초록색으로 찍었는데 얘는 몇 콤마 몇일까? X좌표는 0, Y좌표는 1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0,1 나왔어요. 얘는, 얘기해봐. 시작. 0,3. 얘는요, 0,5. 요 녀석은요, 0, 마이너스 3 느낌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출제자가 우리에게 Y축 위에 점이다 이런 언급을 하면 우리는 아하 X좌표는 무조건 몇이겠구나 0이겠구나 라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이라는 것은 조건, 우리에게 조건 하나를 주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요, 사분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분면이라는 개념은 무슨 개념이냐면요, 여러분. 축이요, 이렇게 두 개가 생기면서 평평한 평면이 4개의 공간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4개로 분할된 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분면은 뭐라고? 4개로 분할된 면, 좌표축, X좌표축과 Y축 좌표축에 의해서요. 4개로 분할된 면을 우리는 사분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수학을 좀 편안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사분면, 각각의 사분면에 이름이라는 걸 붙여줬어요. 자, 그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이름은 어떻게 붙여줬냐면 이 녀석을 우리는 제1사분면이라고 부릅니다. 제1사분면. 그리고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여기부터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서요. 얘를 제2 사분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무조건 제3 사분면이라고 부르자. 얘는 무조건 제4 사분면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하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사분면의 위치는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외우셔야 됩니다. 이름과 더불어서 외우셔야 돼요. 자, 다시 외워볼까? 시작.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한 번 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한 번 더.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되겠습니까? 예, 보통 이런 말을 꼭 붙여줘요. 귀찮지만. 예, 뭐 그렇구나 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사분면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뭔지 조금 보고 갈 텐데요. 바로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1사분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 자, 요 얘기부터 해볼까? 네, 이 얘기부터 해보자. 자, 여러분, 축이라는 게 있어요. 축. 그죠? 축이라는 게 있는데, 축은요, 0을 중심으로, x좌표는 요쪽이 양수예요. y좌표는 0을 중심으로 위쪽이 양수입니다. 그리고, x좌표는 0을 중심으로 왼쪽이 음수예요. 그리고 y좌표는 0을 중심으로 아래쪽이 음수들이 오는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1사분면에 있는 점은 초록이랑 만나지. 초록이랑 만나기 때문에 이 점들은 항상 양수,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 일명 뿔뿔, 뿔뿔의 공간이에요. 1사분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요, 좌표가 뿔뿔, 플러스 좌표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사분면에 있는 점들 한번 볼까? 얘는 어때요? x좌표가 빨갱이네. 마이너스, y좌표는 초록이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3사분면은 어때요? 이런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요. 4사분면에 있는 점은 어때? x좌표는 플러스, y좌표는 마이너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4분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요 얘기예요. 자, 외우셔야죠. 1사분면의 좌표는 뿔뿔, 1사분면의 좌표는 뿔뿔. 쉽죠? 반면에 반대되는 개념인 3사분면의 좌표는 마이너스, 3사분면의 좌표는 마이너스, 3사분면의 좌표는 마이너스. 2사분면에서는 x값만 음수가 돼버리는구나. 마이너스 플러스, 2사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2사분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4사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4사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4사분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요걸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구나. 선생님, 점들은 이렇게 제1, 제2, 제3, 제4, 4분면에 있는데 부호가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점들이 이렇게 4분면 위에도 살고 있지만 점은 어디에도 살고 있냐면요. 요렇게 좌표축들 위에도 점은 살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런 좌표축 위에 있는 점들은 몇 사분면 점이에요? 라고 물으신다면요, 좌표축 위의 점은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 놓고 적어 놓도록 하자. 좌표축 위의 점은 어떤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라고 적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표축 위의 점은 어떤 사분면 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좌표축 위의 점은 어떤 사분면 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P는 제4사분면 위의 점일 때 다음 점은 제 몇 사분면 위의 점인지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 문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건 플러스가 있건 상관없이 요 녀석은 양수, 요 녀석은 음수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양수, 음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보호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고등수학에서는 믿기지 않겠지만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얘는 숫자가 아니라서. 그래서 문자가 나왔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요. 이런 생각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하, 제4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제4사분면 위에서는 양수는 x좌편 플러스 y좌편 마이너스였으니까 너는 양수구나. 너는 보기에는 양수처럼 보여도 사실은 음수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볼까요? 봅시다. 양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뭐가 돼? 음수가 되겠지. 얘는 그냥 원래 뭐였어? 양수였어? 음수였어? 그냥 원래 B는 음수였어요. 문제의 조건에 의하면. 자,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인 사분면은 몇 사분면? 제3 사분면이다 라고 이렇게 정답을 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또 볼까요? A 자체는
문제에서 원래 양수였어. 양수. 자, 그런데 B는 음수였죠. 음수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라는 건 무슨 얘기랑 똑같아? 음수에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오 라는 거니까 양수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도 양수 되겠습니다. 자,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 이거 몇 사분면일까? 예, 그렇죠. 제1사분면 되겠습니다. 제1사분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풀어봅니다. 선생님이 20초 시간 드릴 거예요. 푸세요. 예, 다 푸셨으니까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A 양수였는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그러면 음수 되겠죠. 자, B가 음수였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붙었어요. 음수에 마이너스 붙으면 전체 부호는 양수 되겠죠. X좌표가 마이너스고 Y좌표가 플러스였던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다? 제2사분면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D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양수였지, 양수. 자, 그런데 여기 A하고 B를 곱했대요. 자, A는 양수죠. B는 음수죠. 양수하고 음수 곱하면 전체 부호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 될 겁니다. 왜? 3하고 마이너스 2 곱해봐. 마이너스 6 나오잖아. 맞죠? 그래서 얘는 음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X좌표가 플러스고 Y좌표가 마이너스인 사분면은 몇 사분면이다? 제4 사분면이다 라고 이렇게 정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잘 푸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요 세 가지 대칭 이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X축이 뭐예요? X축. X축 요 녀석을 우리 X축이라고 하지. 자, 보자. 여기 어떤 점이 있는데요. 요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막 이렇게 볼펜동을 묻히는 거야. 그리고 요 X축을 중심으로 종이를 딱 반으로 접어서 막 문질러. 그러면 볼펜동이 여기 이렇게 묻혀 나오겠네? 우리는 이런 걸 X축 대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축을 접어서 볼펜동 묻은 곳을 찾아내면 이게 X축 대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한다? 바로 요 점 P, A, B라는 P라는 이 점을요. X축 대칭도 해보고 Y축 대칭도 해보고 원점 대칭도 해볼 겁니다. 자, 우선 X축 대칭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옮겨서 딱 요만큼 오면 되겠구나. 나는 요 점을요, PQRS의 Q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X축 대칭했더니 얘는 선생님 X좌표는 안 변해요. 똑같이 A예요. 그렇구나. 하지만 Y좌표는 어때요? 요만큼이 B라면 요건 음의 방향으로 B칸 떨어져 있으니까 좌표가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라는 이와 같은 좌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번에는 Y축 대칭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볼펜동 묻혀서 Y축을 중심으로 접어서 문지르면 슉 가서 요 정도의 점이 찍히겠네요. 선생님이 요 점을 R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보면 Y좌표는 B로 똑같네. B. 그런데 X좌표가 어때요? 저쪽으로 플러스 A면 얘는 음의 방향으로 A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자, 이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막 고민해요. 선생님 원점을 중심으로 접는 거 좀 위험한데 점을 중심으로 접으면 종이가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접혀요. 그래서 매번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원점 대칭은요. 점 대칭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구하려면 사실은 중점의 개념이긴 해요. 점 대칭은 이런 개념이에요. 야, 요 녀석을 대칭 이동해봐. 이러면 여기 그대로 와서 이 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좀 힘들어.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지? 뭐 힘든 거지. 그래서 원점 대칭은 우리 수학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요, X축 대칭을 한 후에 Y축 대칭을 연달아서 해주시면 돼요. 물론 순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Y축 대칭을 한 후에 X축 대칭을 해줘도 되고, X축 대칭을 한 후에 Y축 대칭을 해줘도 됩니다. 즉, 원점 대칭은요, 볼까? 이렇게 X축 대칭해서 점 찾았지. 이 점을 다시 Y축 대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S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 되고, 혹은 아니야, 나 Y축 대칭부터 한 후에 이 점을 X축 대칭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상관없다요. 중요한 건 뭐다? X축 대칭, Y축 대칭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며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앞으로 여러분 문제 나올 때마다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해봐. 이런 말 나오면 매번 이렇게 힘들게 그림을 그릴 거야? 그건 곤란하지. 왜? 시간 중요하잖아요. 시험 볼 때 막 시간을 막 100시간 이렇게 주면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X축 대칭 듣자마자 몇 콤마면 Y축 대칭 몇 콤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즉, 그림 없이도 대칭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 방법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린 앞으로 이렇게 기억을 할 거예요. 자, 보자. P라는 점이 있어요. 얘는 A, B라는 점인데 얘를 X축 대칭했다라고 하면 X축 대칭한 점을 Q라고 할 거야. 그래서 야, 이 점의 좌표 구해봐 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림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림 없이도 답을 내는 방법. 자, 얘네들을요, 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을 영화 제목처럼 생각을 해버려. 야, 영화 제목을 찍는구나. 그런데 주인공은 얘하고야. 예, X좌표와 Y좌표예요. 그러면 X축 대칭의 주인공은 X좌표겠어, Y좌표겠어? 너희들 생각할 때. X축 대칭의 주인공은 X좌표다, Y좌표다? X좌표겠지. 주인공 이름을 붙여서 하겠지. 그러면 Y좌표인 B는 누구야? 엑스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X축 대칭에서는 얘가 주인공이고 얘가 엑스트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공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영화 주인공이야. 여배우인 거지. 나 영화 주인공이야. 나는 안 바뀌어. 내가 왜 바뀌어야 돼? 내가 주인공인데 안 바뀌어. 난 그냥 내대로 살래. 뭐 이러는 거고요. 엑스트라가 알았습니다. 힘없는 제가 바뀌어야죠.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 대칭은 X좌표는 안 바뀌고 힘없는 엑스트라인 Y좌표의 부호만 반대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요. 예, 그림 없이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볼까? A, B가 있는데 요번 영화 제목은 Y축 대칭입니다. 주인공은 누구? Y. 그러므로 Y좌표는 바뀌지 않아서 B. 대신 X좌표는 엑스트라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꿉니다. 자, 볼까요? P는 A, B인데 내가 원점 대칭을 해서 S라는 점을 구할 거예요. 자, 원점 대칭의 주인공은 원점이야. 이건 X도 Y도 주인공이 아니란 얘기야. 주인공 아닌 애들은 다 바꿔! 뭐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림 없이도 이렇게 딱딱딱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오른쪽 좌표 평면 위의 점 P는 2,3이다. 자,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죠? 뭐 쉽죠? 바로 갑니다. X축 대칭. X좌표는 주인공 안 바뀌어. Y만 바뀌어. Y축 대칭. 예, Y좌표는 주인공이니까 안 바뀌어. X만 바뀌어. 원점 대칭. 둘 다 주인공 아니니까 둘 다 바꿔. 그냥 이런 식으로 풀란 얘기예요. 편하죠? 그림 없이도 이렇게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자. 자, 다음 표는 지금부터 우리 뭘 배울 거냐면요. 좌표를 좀 알았어.
그래서 좌표 위에 그래프를요, 이제 그려진 그래프를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요, 일종의 활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요. 국어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표를 보는 눈도 좋아야 되고, 국어도 돼야 돼.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정말 힘든 파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뭐, 선생님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은 모두 우리 서울대 꿈꾸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이고, 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실은 초등학교 과정도 이미 다 마친 학생들이어서 수학적인 재능이 탁월하리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에겐 별로 영향이 없을 거야. 우린 스페셜하니까. 그치? 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다음 표는 성범이가 60초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X초 후의 윗몸 일으키기 횟수 Y회를 조사한 것이다. 와, 60초에 48번? 이거 뭐 거의 체력적 군인인데, 성범이는 군인인 게 틀림없어. 엄청 잘하네요, 윗몸 일으키기. 자, 어쨌든 순서상 X, Y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나했죠. 이런 엄청 쉬워요. 그냥 이거지. X가 0일 때 Y는 0, X가 10일 때 Y는 8. 이러니까 순서상 구하면 0,0 불러 시작. 10,8, 20,16, 30,24, 40,32, 50,40, 60,48. 그냥 이거죠. 끝났죠. 자, 그런데 얘를요, 좌표 평면이 나타내래요. 그럼 뭐야? 0,0은 여기 이렇게 찍으면 되겠죠? 자, 10,8은 X가 10일 때 Y가 8. 요점 되네요. 자, 20,16은 여기, 나머지는 여러분이 구해보세요. 그래봐! 예. 다 그리셨습니까? 네. 다 그리신 분은요, 선생님이 요거 화면을 보시고요.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죠? 예, 그냥 이렇게 순서상에 있는 점들을 그대로 모아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 지금부터 아래쪽에 있는 문제 화면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십시오. 예, 다 풀어보셨습니까? 잘 나옵니까? 자, 요 문제를 질문하는 학생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새로 넣어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점 A, B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A좌표를 알려면 우리 미지수 뭐를 알아야 돼요? A를 알아야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B의 좌표를 알려면 우리 뭘 알아야 되는 상태예요? B가 어떤 숫자인지 알아야 되는 상태예요. 즉, 수학은요, 이렇게 내가 구해야 될 게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뭐를 알아야 되는지 확인을 했을 때 우리는 미지수 2개를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자, 미지수 2개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식이 2개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식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출제자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어딘가에 반드시 2개가 있어야지만 이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고 문제를 지그시 보셔야 돼요. 자,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출제하는 분이 어떤 힌트를 줬는지 눈에 싹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힌트가 주어졌어요? 바로 요런 힌트가 주어졌죠? 이 점이 놀랍게도 X축 위에 있고 요 점은 Y축 위에 있어 라고요. 요렇게 힌트 2개를 주고 있어요. 자, 이처럼 미지수가 2개인데 힌트 2개 나오면 우리는 A, B 구해서 A좌표, B좌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X축 위에 점이 힌트라고요? Y축 위에 점이 힌트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힌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와 같이 X축, Y축이 있을 때 X축 위에 있는 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X축 위에 있다라는 건 이런 점들이잖아요. 얘는 0,0, 얘는요 1,0이에요. 얘는요 2,0이에요. 얘는요 3,0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1,0이고요.
마이너스 2,0이고요. 마이너스 3,0이에요. 우리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런데 써놓고 보니까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되죠? 예, X축 위에 있는 점들은요. 모두 다 무조건 항상 Y좌표가 무조건 몇이다? 0이다 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X축 위에 점이면 너 말이야. 너가 0이 돼야 돼. 아이고. 0이 돼야 돼 라고요.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갑자기 A가 뭐가 돼버립니까? 예, A는 3이다 라고요. 이렇게 손쉽게 A를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결국 최종적으로 점 A의 좌표는 A 자리에 3 대입하면 6,0이다 라고 좌표가 나오겠죠. 자, 동일한 방법으로 Y축 위에 점 구할 수 있겠죠. 자, Y축 위에 있는 점들은요, 뭐가 항상 0이겠습니까? 요렇게. 요런 점들은 뭐가 항상 0이에요? 이제는 한번 해봤으니 알잖아요. 항상 X좌표가 0이에요.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바로 요 X좌표가 무조건 항상 0이 나와야 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로써 우리는 B가 4임을 알게 됩니다. 자, B가 4임을 알게 되면 좌표 B의 값도 구할 수 있겠네요. 0,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답 A는 6,0, B는 0,8이라고 답을 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페이지 넘겨서요. 용어 정리 조금 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우선 변수와 상수라는 개념을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자, 변수라는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변하는 수, 변할 수 있는 수입니다. 자, x, 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우리는 보통 변수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상수라는 수는요.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보통은 숫자인데요. 간혹 문자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변수, 상수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y는 3x 이와 같은 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요. 우리는 x와 y를 변수라고 부릅니다. 얘를 변수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x자리에는 1이 와도 되고 그럼 y자리에는 뭐가 오겠어요? 3이 되겠죠. x자리에 2가 와도 되고 그러면 y자리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6이 오겠죠? x자리에 3 집어넣어도 돼요. 그럼 y자리에는 뭐가 오겠어요? 9가 되겠죠?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식은 이렇게 썼지만 이 x자리에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수가 올 수 있고 자, 그 결과에 따라서 y자리의 값도 3도 됐다가 6도 됐다가 9도 됐다가 이런 식으로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자리를 x 변할 수 있는 수야, y 변할 수 있는 수야, 변수야 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우리 이 부분을 좀 볼까요? 자, 얘를 봤더니 얘는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고 그냥 계속 고정돼 있죠. 맞습니까? 예. 우리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값을 일정한 값이라고 불러요. 자, 일정한이라는 건 풀어서 얘기하면 한일자 있죠? 하나로 이미 정해진 값이라는 의미예요. 일정한 하나로 정해진 값, 고정된 값을 우리는 항상 얘는 변하지 않는 수야. 그냥 항상 변하지 않는 수, 상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보니까 선생님 그래요. 숫자 얘처럼 3과 같은 숫자가 상수군요. 요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예, 문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자, 이제 출제자가 우리에게 자, y는 ax라는 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a는 내가 너에게 어떤 숫자인지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야. 왜냐면 너가 바로 그 수를 구해야 되거든. 그런데 너가 구해야 되는 그 수는 당연히 상수야.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판단하기를요. 아, 얘 무슨 수인지 모르겠지만 x, y는 변할 수 있는 변수인데 반해서 a는 뭔지 모르겠지만 고정되어 있는 어떤 숫자란 얘기고 지금 출제자가 나에게 그 고정된 숫자 A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지 구하라는 거구나. 즉 A는 상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구분이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요. 우리가 이제 바로 뒤에 그래프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건데 그래프가 뭔지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 이러면 보통 그림을 떠올리잖아요. 자, 그림을 막 이렇게 막 그린다는 얘기죠. 그림은 어디에 그려야 됩니까? 이렇게 종이 위에 그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종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X축과 Y축이 있는 이와 같은 좌표 평면상에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걸 그래프라고 부르는가 보다라고요. 우선은 요 정도 이해해놓고 요거를 조금 더 분석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에서 말하는 그래프는요. 두 변수 x, y의 순서상, 우리 순서상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아시죠? 요런 식으로 x, y 요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얘를 좌표로 하는 x, y를 우리 딱 어떤 점을 딱 찍잖아요. 얘가 x, y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점 전체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불러요. 선생님, 얘는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림이에요. 왜냐면 어떤 선이라는 것은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 만들어진 거여서요. 자, 점을 계속 선생님이 모아가지고 연결을 해서 막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얘가 바로 그래프가 되고요. 사실 점을 찍었다고 해서 그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요런 점 자체도 그래프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그래프의 이해 조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그래프를 이해해서 푸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올 텐데요. 그래프를 잘 이해하려면 이 XY라는 변수의 특성을 잘 이해하시면 좋아요. 자, X 변수입니다. Y 변수입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얘는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요. X는 독립 변수를 얘기하고요. Y는요. 종속 변수라고 조금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용어는 독립과 종속 되겠습니다. 자, 독립 어떤 느낌이 조금 들어요? 되게 좀 주체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런 느낌 있죠. X가 나 1할래. 응? 난 오늘 2가 땡겨. 2 할래. 나 3이 될래. 나 4가 될래. 그냥 지 멋대로 되고 싶은 수가 될 수 있는 게 독립 변수라면요. 종속 변수는요. 여기에 종속돼 있는 거예요. X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요 식에서 보면 X는요. 아무거나 다 될 수 있어. 나 일할래. 그러면 이제 Y는 울며 겨자 먹기로 에이씨 나 5 되고 싶었지만 X가 1이니까 알았어. 나는 3이라는 수로 변화할게. 2가 독립적인 2가 나 2 할래. 이러니까 Y는 알았어. 난 6 할게. 나 3 할래? 이렇게 X가 얘기하니까 Y는 알았어. 네가 3이면 나는 어쩔 수 없이 8이 되고 싶어도 8이 되지 못하고 너에게 종속돼 있어서 그래서 나는 9가 될 수밖에 없구나. 바로 요런 느낌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X는 뭐라고요? 독립변수. Y는 뭐라고요? 종속변수. 뭐 이런 느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독립변수는 굉장히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 다양한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일수학 문제에서는요. 주로 시간이 옵니다. 시간.
자, 요걸 기억해 두세요. X자리에 누가 오는지 주로 시간이 와요. 그래서 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종속 변수 자리에 오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살펴보고 해석하는 그런 문제들이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을 읽고 희주가 움직인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를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선 요거는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찾아보세요. 시간은 20초. 예, 다 하셨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그래프를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시간이구나. 오, 이게 거리야. 이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과 거리 나오고 문제 속에서 일정한 속력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일정, 하나로 정해진, 즉 속도가 막 빨라졌다 느려졌다 이런 거 일치 없이 그냥 꾸준한 속도로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답은 몇 번이었습니까? 네. 자, 우리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기가 희준의 집이고요. 여기가 할머니 댁이에요. 자, 우리 기억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볼까? 자, 희주가 할머니 댁까지 일정한 속력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좀 쉬다가 다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기억 그래프는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희주가 여기, 지워버렸네. 네, 희준애가 이렇게 집에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0초일 때 거리가 뿅 하고 할머니 집까지 간 거야. 너무 놀랍지 않니? 할머니 집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지점? 중간에 있는 나 갑자기 뭐라 그러지? 공간 이동을 해서 뿅 하고 여기에 간 거지. 그리고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점점 거리가 제로가 된다는 건 희준의 집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온 거야. 예, 공간 이동한 후에 온 거야. 그리고 집에서 시간이 흐르는데도 거리에 변화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야? 집에서 띵까띵까 TV 보면서 논 거지. 예. TV 보면서 논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쭉 간다는 건 뭐야? TV 보며 놀다가 아까 공간 이동했던 곳으로 다시 쭉 하고 간다. 이런 얘기가 바로 기억의 얘기인 거예요.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기억은 정답은 아닌 듯 합니다. 막 공간 이동 나오고 이러니까. 와, 이것도 뭐 만만치 않게 놀랍지 않습니까? 네. 다시 희주가 할머니 집에 가고 싶었어요. 얘 어떻게 가고 있어요? 0초일 때 할머니 집! 이렇게 뿅 하고 공간 이동을 슝 해버린 거야. 그리고 뭔 짓을 해요?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력으로 슉 타고 오다가 망가져서 여기서 시간이 찌깍찌깍 지났는데 거리가 변하지 않는 건 멈춰가지고 뭐 온라인 스케이트를 고친 거겠죠. 그래서 못 고쳐가지고 어떻게 그냥 좀 천천히 걸어왔더라요. 공간 이동해서 할머니 집에 갔다가 도로 자기네 집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디귿 보도록 할까요? 디귿은 어떤 상태 되겠습니까? 예, 디귿은요 맨 처음에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 희준의 집에서 정상적으로 있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슝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막 이동을 한 거야. 그러다가 중간에 시간이 지났는데 거리에 변화가 없어. 그 얘기는 시간이 지났는데 안 움직인다는 얘기죠? 왜 안 움직였겠어? 밖에 고장나서 쉬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요게 경사보다 얘가 좀 더 완만하지. 이 얘기는 뭐예요? 좀 천천히 아까 인라인 타고 올 때보다 조금 천천히 일정한 속력으로 걸어서 할머니 집에 갔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뭐가 되겠다? 디귿 되겠죠? 자, 리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건 이런 겁니다. 집에서 슈 하고 중간 정도 갔어. 그리고 푹 쉬었어. 움직이지 않잖아. 시간이 지났는데 거리가 그대로니까. 그 다음에 에이씨 할머니 집에 못 가겠는걸? 이러고 인라인은 고친 것 같아요. 요 경사도가 비슷하니까 다시 슝 하고 집으로 온 게 리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해석을 그래프만 보고도 이런 일이 있었겠는데 이 그래프는 이렇게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자, 다 풀어보셨으니까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민훈의 가족은 자동차를 타고 집에서 출발하여 국립공원에 갔다.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가르쳤어요? 아, 여기가 시각이고, 요건 휘발유의 양이구나.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휘발유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예, 차를 타고 막 이동을 하면 휘발유가 줄어들겠지. 예, 그러다가 휘발유를 넣으면 휘발유가 확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냥 자동차를 세워두면 휘발유의 양은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들겠죠? 요런 상식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 민훈의 가족은 국립공원에 가는 도중에 휴게소에 들러 머물다가 갔을 때 휴게소에서 자동차가 멈춘 시간을 나타내는 구간을 1번에서 5번 중에 골라라 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자동차가 멈추면 휘발유의 양에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죠. 볼까요? 자, 요 구간은 1번은 시간이 막 지났는데 주행하고 있잖아. 맞아? 얘는 주행 구간이에요.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막 휘발유가 줄어드니까. 그런데 2번 구간은 어때? 시간은 가는데 휘발유의 변화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야? 예, 그냥 멈춘 거지. 멈춤입니다. 그리고 다시 뭘 한 거야? 또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니까 휘발유가 막 줄어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는 다시 주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휘발유가 좀 많이 떨어져서 바로 요 4번 구간,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뭘 한 거야? 차를 멈춰 세우고 기름을 막 넣는 거지. 자, 기름을 넣을 때도 약간 시간이 걸리죠? 한 3분, 5분 걸릴 거야.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다? 주유를 한 거예요. 주유. 그리고 나서 기름을 넣고 나서 다시 룰루랄라 달려볼까? 이래서 5번도 주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자동차가 멈춘 시간은 몇 번? 2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민훈의 가족은 국립공원에 도착하기 전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하였다. 주유소에 도착한 시각. 보이시죠? 여기입니다. 자, 주유소에 도착한 시각 14시 되겠네요. 14시, 14시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주유소에서 넣은 휘발유의 양이랍니다. 자, 원래는 요만큼 8밖에 없었는데 와, 28이 됐어요. 이건 주유소에서 기름을 얼만큼 넣었다는 얘기야? 20리터만큼 넣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요. 표는 많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다음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푸십시오. 예. 자, 다 푸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우리 보도록 하자. 자, 다음 그래프는 은성이와 혜수가 10km 마라톤을 했을 때 달린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거리구나 라는 사실을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요 요 녀석을 가만히 보니까 어땠어? 맨 처음에 시간이 막 갈 때는 누가 훨씬 빨랐어요. 예, 같은 시간 만에 누가 더 빨랐냐라고 그러면 와, 요 한 15분 동안에 여기에서 혜수는 4km 갔고 은성이는 3km를 갔네. 아하, 초반에는 혜수가
같은 시간 동안 더 먼 거리를 갔으니까 훨씬 빠르게 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은성이보다 헬스가 초반에는 훨씬 빠르게 갔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해? 4km까지 간 지점에서요. 갑자기 헬스가 시간이 지나는데도 거리에 변화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다? 그냥 쉬어버린 거지. 아우 힘들어. 나 좀 쉬어야겠어. 이러면서 움직이지 않고 푹 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은성이는 어땠습니까? 그냥 계속 가서 어느 순간 보세요. 어느 순간 얘네들이 4km가 된다는 건 4km에서 쉬고 있던 혜성이를 은성이가 20분 정도 됐을 때 딱 만난 거야. 그리고 혜수는 계속 쉬었고요. 은성이는 난 계속 달려야지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 은성이가 혜수보다 앞서기 시작한 것은요. 얘네들이 딱 만나는 그 시점 되겠죠? 만나는 그 시점 몇 분? 20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은성이와 혜수가 마라톤을 완주하는데 걸린 시간의 차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10km가 됐을 때 은성이는 몇 분 걸렸습니까? 55분 걸렸네요. 55분. 자, 반면에 10km가 됐을 때 혜수는 그때 몇 분이었어요? 시계를 보니까 70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완주하는데 걸린 시간 차이는 몇 분? 15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별로 어렵지 않죠? 보니까 혜수는 어떤 성향이 있어요? 예, 중간중간에 가다가 빠르게 가다가 힘들어 이러고 쉬어요. 그리고 빠르기는 은성이보다 달리는 속도 자체는 경사가 더 급하니까 빨라. 그런데 더 못 달려 이러고 계속 쉬어. 그래서 결국엔 늦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부도 이와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곰같이 거북이 같이 그냥 꾸준히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지치지 않고 그냥 이게 습관인 거죠. 그냥 그렇게 해야지 습관처럼. 그런데 어떤 학생들, 예, 열정이 많은 학생들 중엔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미친 열정으로 막 해. 얘네보다 훨씬 많이 해. 그러다가 이제 번아웃 돼서 못해 이래서 제로 상태로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다가 또 미친 속도로 막 해요. 그러다가 나 번아웃 됐어 이러면서 이런 학생들이 있어. 자, 누가 더 잘할까 공부? 얘가 훨씬 잘해요. 예, 토끼처럼요, 달리다가 자고, 달리다가 자고, 달리다가 자고 하는 것보다요, 그냥 쭉 얘가 습관이 돼서 꾸준히 하는 사람이요, 훨씬 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는 어떻게 한다? 공부는 막 몰아치기로 했다가 확 손 놔버렸다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공부 잘 못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바위 같은 그런 남들이 봤을 때 우와 하는 정도의 그런 성적을 가진 단단한 그런 최우수 학생이 되고자 한다면요. 정말 좀 거북이 같이 가야 돼요. 그냥 느리게 가란 건 아니야. 그렇다고 찔끔찔끔 웬만한 양으로요. 쉼 없이 꾸준히 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단원의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원기둥을 붙여놓은 모양의 물통에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채울 때 다음 중 물의 높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선생님이요. 중등수학에서는 바로 요 X 자리에 독립변수 자리에 시간이 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Y값 종속되어 있는 녀석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따라서 여기 이렇게 물을 채워갔을 때 물의 높이는 어떤 식으로 변해갈까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물은요, 많이 줬다, 느리게 줬다 하지 않고 일정한 하나로 정해진 똑같은 속력으로 물이 계속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물을 여기에 이제 계속 들이붓는 거예요. 똑같은 속도로. 그러면 물이 여기에 이렇게 조금씩 차서 오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얘는요, 물의 높이가 점점점 높아지는데,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똑같으니까 어떤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물 높이가 계속 똑같은 비율로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다 찼어요. 그런데 갑자기 통이 작아졌어. 들어오는 물의 양은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물이 차오르는 그 속도가 어떠하다? 갑자기 엄청 빨리 훅훅훅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요 안에서 올라가는 속도는 어떠하다? 일정하게. 그래서 물이 쭉쭉쭉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이 넓은 통을 채울 때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거야 라고요.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녀석 나타내는 그래프 1, 2, 3, 4, 5번 중에 몇 번 되겠습니까? 예, 2번입니다. 자, 이로써 5단원 마쳤습니다. 문제 푸시고요. 이제 다음 단원 마지막 수업 6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례, 반비례. 자, 여기까지 푸셨으면 여러분은 5단원까지는요 문제 푸실 수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